선거가 선거 찍으신 대로 다 되셨죠? 아, 황당해가지고 참 어떤 일이든 뭐 각자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어떤 일,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주도적인 것은 어떤 건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건 어떤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스로가 정리를 해보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조금 넘어서까지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팀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커지기는 참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 스스로 커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형성되면서 누군가가 또 그 팀을 이끌고 또 누군가가 그 팀에서 팀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과정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주도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에요. 소통하고,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많은 분들이 입장 바꿔 생각한다고 하는데 냉정히 따져보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들이 참 아쉬웠고요. PT 매뉴얼은 뭐 가리키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 매뉴얼 자체가 가리키는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를 파악하고 또 그 원리 안에서 주도적인 방식으로 주관적이지 않고, 이 일은 주관적이 되는 순간, 같이 하는 일인데 주관적이 되는 순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중심이 돼서 그분 걸로 맞춰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일이거든요. 이게 아주 작은 일인데 이 일을 어떤 그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더디고, 어떤 순간에 성장이 됐다가도 팀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커지지 않아요.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하는 습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희가 IMM 매뉴얼도 그 IMM 매뉴얼의 핵심이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객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막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했을 때,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게 먹었더니 왜 머리가 멀쩡했던 머리가 아프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머리가 왜 아파요? 병원에 가셔야 되겠구만. 또는, 머리가 왜 아파요? 그게 이렇게 그냥 따지듯이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머리가 아픈 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통해서 확장되고,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어떤 거냐면, 이걸 먹으신 분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는 두 번째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세요? 이거 힘드시겠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제 먼저 그가 힘들고 불편을 하니까 그 불편함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싹 풀려요. 그리고 관계심이 더 되고, 그게 또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데, 이 친구랑은 내가 뭔 일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후원에서도 똑같아요. 후원의 원리나 저희가 처음에 접하는 그 소비자의 관계에서나 똑같아요. 후원도 똑같아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어색해지고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멋진 사람을 막 가리키려고 하면, 나보다 뛰어나고 멋진 사람이 그 안에 있고 싶을까요? 그냥 가요. 안녕히 계세요. 가요. 말은 않더라도.
나보다 내 팀에 뛰어나고 더 멋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런 분위기를 봐요. 와, 이 팀 참 멋지다. 와, 이 팀은 막 가리키는 팀이네. 또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에 말은 알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저희가 학교 교육도 어떤 감정 코칭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집체 교육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둔해요. 그래서 부자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정 안 해주시니까. 내 감정을 인정 안 해주니까. 뭐 들어보면 아무 내용도 아닌데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저희 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끝까지 듣고 공감하고 그가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빨리 와봐 이거 IMT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IM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해서 IM이 되고 싶은지 그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시면 그가 나는 시간을 이 정도 투자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질문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게 과연 효율적인 것 같아? 그것은 효율적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계속 하면 그게 가능할까? 계속 내가 설명하고 다니고 너는 구경만 하고 그러면 그 팀이 계속 커질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IMM이 되고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윤곽을 그리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그가 정립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리 와봐. IM 있잖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일 따로 있고 내일 따로 있으니까 너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은 분신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소통이 정말 잘 되는 사람 그리고 개념을 다 이해한 사람끼리는 그냥 일의 분류를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이 너무 좀 느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느슨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 너도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PT나 이런 것들의 크기는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나는 이 정도를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그래도 뭐 조금밖에 하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러면 그가 조금밖에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럴 경우는 두 가지죠. 그가 큰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그가 또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보다 큰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쭉 해봤어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우리가 PM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가 PM에 투자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 시간 정도만 투자하고 이렇게 큰 돈들을 벌 수 있는 거지?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 일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너무 간단하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간단한 거냐면, 먹고 소기하고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하면 할수록 복잡해져요. 왜냐면 내 주관적인 방식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요. 가볍게 가면 가볍게 갈수록 그들이 해내는데, 내가 그의 일을 내가 이렇게 공감 안 해준 상태에서 내가 다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 하는 사람만 힘들고, 또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보다 저분이 더 잘하니까, 이렇게, 그분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작든 크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가 할 일은 그가 한다, 이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의 그 유연성을 갖추는 것은 충분히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비록 그가 틀린 방향으로 가다가도 돌아와요. 자기가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하다 보면 수정되거든요. 근데 뭔가를 그 스스로가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하는 것은 되게 멋진 일이잖아요. 그럼 격려해주죠. 와, 대단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각 방향을 안내해주는 일이지, 내가 이리와 저리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어서 진행될 때 안내해주고 방향을 살짝 잡아주는 거지, 내가 주관적이 돼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순간에 그럴 사람이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탁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예요. 입장받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공감으로 모임 진행하기 및 공감 발표하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3분 스피치든 5분 스피치든 또는 10분짜리 미팅이든 뭐 20분짜리 전체 미팅이든 저희의 이 미팅을 왜 하는지, 미팅에서 뭘 요구하는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느낌을 받고 일에 참여하는지를, 미팅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작은 미팅이든 큰 미팅이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적극적인 소비자가 돼서 하는 일이지, 저희가 뭐 얼마를 투자하고 또 뭔가를 고객 관리를 해서 한 50명 이상 관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이 미팅의 분위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말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소비자고 적극적인 소비자여서 너무 제품이 좋아서 제가 제품을 알아보니까, 회사를 알아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놀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이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회사는 있잖아요, 20 몇 년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정보를 전달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 사업을 정말 크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업계에 더 큰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느꼈던 이야기, 내가 파악했던 것들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일이에요. 마케팅 플랜도 마찬가지고. 즉 뭐냐면, 이 앞에 섰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유튜브 보면 그보다 더한 것들 더 많아요. 유튜브 한번 보면 되는데, 왜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왔는가 라는 것은, 내가 본 PM의 회사, 내가 본 PM
제품, 내가 본 PM의 마케팅에 대해서 그냥 전달하고 안내할 뿐이에요. 이렇게 가벼운 일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누구도 여기 앞에 설 수 있고, 누구도 20회사 설명할 수 있고, 누구도 마케팅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이니까. 근데 내가 강의를 잘해야 돼, 뭘 해야 돼, 나름대로 프로의식이 있겠지만 그게 진짜 미팅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느꼈던 것들, 내가 알아본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쉽게 전달되는 거지. 내가 막 설명했어요. 이분이 알아들을까요? 좋은 거구나, 이 정도예요. 제가 많은 미팅을 가고 초창기에 봤을 때, 와, 좋네. 와, 원봉은 저런 사람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할머니들이 저 큰 돈을 벌 수 있지?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알아본 건 저죠. 똑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알아보는 것은 그분이 알아보고,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이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커지는 원리예요. 근데 내가 조금 먼저 했어. 내가 시행착오를 나름대로 겪을 수 있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 이리 와봐. 이것은 자기가 겪는 시행착오지,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냥 이거 야,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를 그대로 인정해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지, 일관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고객 관리라는 게 없어요. 그게 있으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고객 관리하는 플랜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정기 구독이라는 플랜과 마켓 MLM 플랜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쭉 제가 정리를 하고 체계를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이거 어떻게 정기 구독 시스템하고 마케팅 플랜하고 MLM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 하고 저는 정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 구독이라는 것은 제가 저를 위해서 꽃을 정기 구독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미리 돈을 줘요. 나를 위해서 매월 15일 날 꽃을 3만 원어치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사랑하는 김승곤, 오늘 이번 달 너무 훌륭했어 라고 아주 멋진 문구와 함께 멋진 꽃이 와요, 저한테. 그게 1년 계약으로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30만 원을 주면 저한테 저를 굉장히 기쁘게 하죠. 그게 정기 구독이에요. 그래서 정기 구독으로 커진 회사들도 있죠. 근데 저희는 뭐냐면 정기 구독 먹기만 해도 나를 위해서 먹는 거, 나를 위해서 꽃을 받는 거나 나를 위해서 먹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더 좋죠. 나를 위해서 먹기만 했는데 그냥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비즈니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우리 다 아는 건데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게 바라보시라는 거죠. 이 크기를. 이게 정말 미래의 비즈니스인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흘러오는 마케팅과 이런 걸 봤을 때 정기 구독을 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내 꽃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회사가 벌지만 내가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도 정기 구독을 했을 때 그때 다 포함해서 돈을 준다. 이거 믿기지나요, 이게? 저희는 PM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이렇지만 굉장히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할 사람이 없죠. 정기 구독에 관한 것을 인지하고 그런 걸 늘려나가는데 월 1,000 이상을 벌고 또 여행도 보내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팬덤이라는 제품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공감으로 모임 진행하기는 이제 아까 간단히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워야 된다. 또 무거우면 안 된다. 그리고 가리키려고 하지 마라. 가리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속으로는 나는 막 가리켰지만 뒤에서 볼 때는
아휴, 참말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의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웃기는 거죠. 건강보조식품에 대가들이 앉아있는데 그냥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면 웃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가볍게 하면 누구도 가볍게 한다. 내가 가볍고 즐겁게 하면 그도 가볍게 즐겁게 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한 사람 수준으로 했으면은 많이 한 누구가 먼저 챔피언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팬덤 제품의 전문가, 이런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고 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나 먹고 싶어. 뭐냐면 이거 먹어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나 좀 줘봐. 나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게 팬덤 제품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막 설명을 하고, 막 이게 대단한 거고, 뭐 어찐 거고, 막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뭔 주제를 놓고 말을 뱅뱅뱅 돌려요. 그러니까 속 터지니까, 줘봐. 내가 먹어볼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 제품이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니까 이제 얘는 되게 많은데 이제 너 뭐 건강보조식품 먹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나 먹는 거 있는데 이렇게 좋아서 나 이걸 먹어. 금액은 이렇게 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서 먹거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래? 근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거 있던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먹는 누구는 되게 뭐 금액도 싸고 하는데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먹는데 훨씬 더 피곤하지 않고 너무 좋아. 또는, 그건 먹어? 근데 나는 내 따로 먹는 거 있는데 되게 내가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되게 나한테 유익해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제품이 뭐에 대한 체계를 잡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 제품은 알기만 하면 안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독일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걸 먹고 있어. 근데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먹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 내가 그냥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것은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을 이 제품을 내가 그에게 장사꾼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도 이건 아셔야 돼요. 내가 장사꾼처럼 했다. 그러면 그도 안 할 것이고 하나를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재구매율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장사꾼이 아니고 이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왜냐하면 팬덤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태여 이것저것 많이 설명할 수는 필요는 없어요. 그쪽에서 뭔가를 좀 물어온다라고 하면 뭐 NTC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듣는 이가 어떤 면을 궁금해할까? 나라면 어떤 면이 궁금할까? 어떻게 전달하면 바로 결정할까? 나라면 어떨 때 구매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때나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조금만 더 지혜롭게 전달하자는 내용이에요. 이게
딱딱하지 않고 지혜롭게 전달한다는 것은 그에게 이 제품이 나에게 필요한 제품이구나. 와, 이거 내가 꼭 먹어야 되겠네. 와, 이 정보를 넌 어떻게 알아서? 나 먹고 싶다. 이렇게 그가 과연 그렇게 느끼려고 하면 과연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 궁금할까? 라고 내가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저도 이렇게 전달하고 안내를 하고 있지만 제가 1, 20만 원 정도를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입장 바꿔 생각하는 큰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일 자체도. 빠르죠? 되게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들이고, 저도 다 아시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후원 전문가는 도대체 뭐냐, 내가, 후원에 가서 잘 안내하면 그가 스스로 모임에 참석하고 스스로 덧셈을 시작한다. 후원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 소개한 파트너와 같이 안 가고 혼자 가서 이야기하는 게 후원인가? 이게 후원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저희가 그 어떤 분이랑 같이 어디를 갔어요. 누가 정말 와, 이 친구 좀 설명 좀 해줘야 돼. 이 친구가 어디 아파. 또는 이 친구는 정말 할 사람이야. 막 눈 깨닫기만 하면 대단해. 라고 이야기를. 너무 커요? 너무 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사람이야. 예? 후원을, 후원이라는 게 이제 되게 멋진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 멋진 사람이, 뭐 이런 걸 나한테 갖고 왔어라고 할 수도 있고,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후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후원으로 가는 이유는 소개하는 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전체를 그분이 안 하고 내가 전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가냐? 그분이 설명 않고 내가 계속 설명하고 있다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에 한번 소개해서 알겠지? 이거 쉬운데? 그래, 연습해봐. 근데, 떨려서 못하겠어. 근데 한 번 더 할게. 하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본인이 설명해봐. 그럼 더 잘할 수 있어요. 좀 못하면 보완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조금 잘한다고, 알았어. 내가 해야 돼? 알았어. 백날 해봐요. 그분보다 이분이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하기 시작하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조금 지나면 그가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그렇게 섭렵을 했기 때문에 후원의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파트너에게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야 이게 주도적으로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분이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죠. 저 친구보다는 이쪽 스폰서가 좋아.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좀 해줘. 거기보다는 자기 SPT 누가 해주면 좋겠어. 이분은 꼭 해야 돼. 뭐 그런다고 한 사람이 있나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을 당장의 눈앞에 보지 마시고 그가 PT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덧셈과 곱셈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 일은 그를 중심으로 내가 해봤자 10명인데 그가 중심을 잡고 직접 했을 때는 100명이 된다. 그러면 10명의 일을 할 거냐?
100명의 일을 할 거냐는 정말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에 잘못 한번 딱 걸리면 그렇게 진행이 돼버려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원의 개념은 분명해야 된다. 내가 스폰서를 활용하면 안 된다. 내가 내 일이다. 이 덧셈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니까 스폰서가 시범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PT가 돼야 되고 그 이상이 되려고 모였는데 덧셈 곱셈도 못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싫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으로 갔을 때 이제 그냥 처음에 뭔가 제품을 설명하고 어떤 설명을 거기 가서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윤곽을 설명해서 안내를 이렇게 모임으로 안내를 해서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그분의 일터로 가서 그분이 이제 예를 들면 좋은 걸 먹고 효과도 있어요. 근데 저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한 번 오면 바로 눈을 떠요. 근데 내가 10번을 가고 20번을 가야 눈을 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바로 모임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바로 눈을 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가서 설명하면 가는 사람도 힘 빠지고 일의 비능률성도 있고 왜냐하면 팀은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나부터 그냥 모임에 가는 거야. 내가 중심이 있어야 나부터 모이는 거야. 나는 누가 오든 비가 오든 나는 혼자 무조건 갈 거야.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30명이 생기고 5명이 똑같은 목표가 딱 생기면 엄청나게 강한 팀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중심이 없고 그때 하고 이런 분들은 그 중심을 통해서 팀이 짝짝짝 안 짜지기 때문에 그냥 오합지졸 같은 그런 단단함이 없어요. 그 단단함은 되게 중요해요. 이 자연 발생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중에 핵심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굴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다음에 내나 같은 거죠. 후원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저희는 조그만한 일이 아니라 그가 PT가 돼서 정말 앞에 나와서 팀을 아우르고 그 팀의 리더들과 상의하고 또 어떤 좋은 방향들로 같이 어떤 함께 해서 큰 정말 인생을 바꾸는 뭔가 멋진 일인데 그 일을 처음에 잘 만들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후원의 우선순위는 내가 일을 대신한다는 것은 파트너의 성장을 방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냐? 어떻게 하다 보면 팀이 이렇게 막 10명도 되고 어떻게 20명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50명도 되고. 그럼 후원의 우선순위는 뭘로 정하느냐? 누가 하고 싶은가?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토요일날 미팅이나 화요일 미팅에 꾸준하게 참석을 해요. 그분이 좀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은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많이 알고 못 알고 전혀 중요치 않아요. 워낙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단순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1순위인 거예요. 저분이 잘할 누군가가 1순위가 아니고 미팅에 꾸준히 오시는 그분이 1순위인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는 그분을 놓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분이 성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팀을 짜주는 게 좋겠는가? 꾸준히 와요. 그리고 IM이 됐겠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앞에 쓰기 시작하겠죠. 쓰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앞에 쓰는 거 정말 싫어해요. 저도 정말 앞에 정말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이 일은 성장이 되지 않았는데 팀이 짜지진 않아요. 성장이 안 된 누군가가 성장한 사람이 팀을 짜줬겠죠. 성장이 돼야 팀을 지키고 성장이 돼야 더 큰 팀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장은 뭐냐면 야, 그거 앞에 서야만이 성장이 되는 거야? 제 대답은 맞습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내가 성장하고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내가 앞에 서면서 스스로가 이건 앞에 서면요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따지지 않아요. 내가 서보면 아유 내가 뭘 잘못했네. 아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못했나? 그리고 내 스스로 계속 성장돼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 앞에 섰어요. 그분이 첫 번째 섰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섰어요. 세 번째 섰어요. 굉장한 속도로 발전해요. 저분이 저런 것이, 저 정도가 아닌데, 그분 스스로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는데, 제가 정말 놀래요. 와, 대단하시다. 정말 멋지다. 저분 진짜 성장하겠네. 와, 멋지다. 근데, 그분이 앞에서 서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팀도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지만. 그러면 스폰서십은 그분을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해줄 건가? 어떻게 하면 그 팀이 최대한 빨리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는가 계속 고민하고 소통해서 어떤 형태로 가는지를 깊이 고민해서 그것을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반드시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서서 설명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MLM, 한국의 다단계 중에서 정말 크게 돈을 번 사람이 누구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뭔가 막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분석을 해서 보니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자기 자신이 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유연성과 사람들을 캐치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개발을 통해서 쭉 성장한 그분이 몇천씩 억씩 이렇게 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다단계 30년이 지났어요. 다 뒤져보니까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누구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누구는 큰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이 정도의 제품은요. 저희가 이렇게 가벼운 미팅으로 전개가 잘 되고 가볍게 나와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친구도 용기를 내서 하니까 저렇게 잘하네?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향후에 이제 빠져도 그 자연스럽고 간단한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런 팀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자연적으로 커지는 팀. 아까도 저기 그 뭐죠? 휘발유가 이제 뭐 한 2,000원 간다면서요? 제가 누가 2,000원 간다고 해서 15%인가? 뭐 10%인가 이렇게 이렇게 뛰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PM은요, 막 100배, 막 200배 뛰어요. 그런 거 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제가 하는 급여가 그렇게 뛰어요. 멋지지 않나요? 인플레보다 훨씬 빨리 뛰니까 아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이거의 속도는 빨라요. 그런데 이 금액도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뭔가를 한다, 본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된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렇게 됐어? 된 원인을 찾는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이지, 된 원인을 찾지 않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과연 진짜 하고 싶은 건가요? 진짜로 성공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지만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것만 볼까요? 다른 업체들 다 봐요. 공부하고 맥을 잡고 정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나 이 멀티레벨 마케팅은 자기가 아는 수준밖에 안 보여요. 인생사가 그래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이 녀석 이제 요만큼 잘났네. 20대 청년들을 보세요. 본인이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유 내가 다 살아봤다 그런 거잖아요. 이 멀티레벨 마케팅도 똑같고요. 인생사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미 산 사람들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정립을 딱 해놓으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신나고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옳다, 내 주관이 맞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주관이에요. 주도적인 거하고 주관은 완전히 틀려요. 정말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빠르게 쉽게 냈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 가서 그 방식을 배워요. 저희 팀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4개월 만에 또는 6개월 만에 뭔가를 했는데 정말 멋지게 계속 성장해요. 저 가서 배우죠.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계속 PT가 막 나올 수가 있지? 원인이 뭐야? 저는 어떻게든 배워요. 저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 그러고 있다. 그럼 가서 배워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되고 싶고 그런 팀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되는 사람들, 익산의 이준 원장님 잘 돼요. 대체 원인이 뭐야? 거기는 왜 잘 되는 거야? 스폰서들이 매달 와서 여기 살았지, 잘 됐지. 따지고 보니까 오지도 않았어, 스폰서들이. 근데 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있어요. 남원도 마찬가지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있어요. 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빨리 내 걸로 습득해서 내 팀에 적용해야죠. 아유, 내 팀은 왜 이렇게 다 바쁘고 그냥 어디 가고 왜 그러지? 이렇게 할 때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도 보고 계시겠지만 내가 현실을 파악해서 내 팀이 정말 멋있고 자연 발생률이 커지고 있고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들과 한 사리가 돼서 한 솥밥을 넣고 같이 해나간다 막 그런 것은 되게 멋진 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과 호흡하는 것도 맞춰야 되고 좀 성격도 맞춰야 되고 좀 터덕거리는 부분도 있고 팀이 안 짜진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3월, 4월 달에 이게 잘 어우러지면 올 말에는 정말로 멋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막 커지는 팀을 만들 수 있지만 3월, 4월을 놓쳐버리면 현재 있는 팀들은 되게 약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약해지는 순간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팀이 커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멀티레벨 마케팅은 막 성장해야 되고 막 커져야 되고 누군가가 IM이 됐고 IM 돼서 막 VP가 되고 막 가야 돼요. 막 시작한 사람들이 막 성장해야 돼요. 나는 성장했어. 너도 성장해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온다고 성장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이 빨리 성장하고 빨리 성장해야 정말 멋진 보람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후원의 어떤 전문가가 그다음에 동기부여 전문가 이건 동기부여라는 것이 되게 간단해요. 누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전할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지? 누군가가 뭔가가 내 안에서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지? 온 이유가 뭘까? 그것을 몇 단계를 내려가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가 나타날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을 했고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했어요. 동기부여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여행 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 공짜로 여행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사려고 했는데 BMW 준대요. 진짜 줘? 주네? 그럼 나도 해야지. 이 동기부여 됐어요.
간단한 동기부여일 수 있어요. 이거 보니까 할머니들이 저렇게 벌어? 야, 저 인생을 바꿀 수 있네? 그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예요. 어떤 욕구가 발생되는 게 동기부여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동차 때문에 시작했나 보군요. 그 동기부여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처음에 딱 됐으면 바로 커져야 되는데 쫙 IM이 되는데 안 커져요. 왜냐하면 후원이 들어가서 커져야 되는데 후원의 개념으로 처음에 전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후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고 처음부터 후원이 들어가서 했던 팀들은 멈춰주지 않고 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역량에 따라 틀린데 이제 그렇게 아무튼 그 동기부여라는 것이 이제 그 욕구인데 그 꾸준함은 막 커지는 것에 집중하면 막 커져요. 근데 내가 좀 팍팍한데 꾸준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되게 내가 현재 M이에요. 내가 4개월째 M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난 좋은데 하고 싶어. 내가 1년째 IM이에요. 울려? 1년째 IM이에요. 이거 에코를 줄여요. 1년째 IM인데 이렇게 마스크? 1년째 IM이에요. 1년째 IM인데 봐요. 내가 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막 했어요. 그리고 이게 딱 멈춘 거예요. 갑자기 MM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막 해요. 또 새로 만들어. 이제 3개월 되면 여기가 또 주고, 또 여기 막 만들고, 또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는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저분은 그냥 쑥쑥쑥 가네? 그러면 나만 계속 할 게 아니라 가서 왜 이렇게 원인이 뭐야? 라고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꾸준함도 되게 좋은데, 꾸준함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인생사가 희노애락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해도 갑자기 어떤 일이 퍽 나오고, 꾸준히 하려고 해도 막 코로나가 터지고,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어떤 일이 생기고,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다양함 속에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에요. 일의 양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 크지 않은 일을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 일을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원리를 파악하고 해나가는 사람들과 빨리 호흡을 맞추고 물어보고 같이 하면 그 헛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냥 이 친구가 그냥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르겠고 이 친구는 그냥 또 뭘 한대요. 내가 분명히 어떤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답이 있는데 답을 여기서 찾아요. 이 친구는 안 돼요. 이 친구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이 방향을 딱 바꿨어요. 이게 이분의 탓도 조금 있지만 내가 뭔가가 좀 방향이 틀린 것 같아 하고 그분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이분에게 가서 동기부여를 못했고 이분에게 큰 비전을 안내하지 못했고 원인이 나한테 있었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냥 실행하지 않고 느끼고 판단만 했는데 바뀌어져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바뀌는 순간 전체가 바뀌어요. 가서 하지 않아도. 희한하죠. 저희의 일은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방향이 딱 바뀌면 가볍게 만나서 그냥 내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 이 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잘 되는 팀은 이렇게 가더라. 이게 아주 되게 간단한 일이야. 나는 그걸 알았거든. 분명히 나는 알았거든 했는데 이분도 다 알아들어. 제가 가르치고 있나요? 이분이
뭔가를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너는 자세가 잘못됐어.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시간을 빼서 이걸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되겠어? 시간을 내. 맨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분이 되나요? 그런데 내가 있잖아. 이게 방향을 내가 잡았어. 이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와 내가 보니까 그 팀은 정말 재밌게 가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거야. 그럼 이분이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진짜 후원이고 이게 진짜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걸 진행하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후원을 이렇게 하잖아요. 후원을 하는데 잠깐 와봐요.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막 언쟁을 하고 후원은 어떠고 이 팀이 이렇게 해서 되겠 이게 아니고 내가 그 팀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보이는 부분들에 가서 직접 가서 진행을 하고 진행되는 것들을 스폰서한테 알려주는 거.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하면 이분이 진행하는 것들이 내 방식하고 같은데 속도가 빠르네? 이유가 뭘까?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스폰서가 직접 시범을 보여서 보이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어 전달까지 해줬을 때 내가 정립이 빨라요. 그리고 방향이 빨리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시범을 보이고 내가 한 것 봐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했잖아 이게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하면 하고도 웃기는 일이 발생돼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 내가 이걸 했으니 다음에 만났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핑퐁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하는 일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다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떤 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은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내 마음에 들고 전부 다 즐겁게 하려고 하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명쾌하게 그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좀 못할 수 있잖아요. 못하면 가서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게 좀 괜찮아졌어. 그게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꼼짝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렇게 물어오죠. 처음부터 물어오지 않죠. 뭔가를 시범을 보여주고 그걸 했을 때 그분이 이거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 그 방법도 괜찮겠다 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 거지. 그 전에 막 빨리 와봐요. 나랑 소통해야 돼.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소통이 최고더만요. 빨리 소통해야 돼.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희는 덧셈보다는 현재 계시는 분들은 덧셈은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분이고 현재 PT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곱셈을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곱셈은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큰 비즈니스고 대단한 일이다라고 관심과 욕구를 줘서 그 미팅에 오게 하는 일을 저희는 잘하면 돼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설명해서 제가 설명해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또 와야 돼요. 미팅에. 미팅을 통해서 커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에 관한 거, 후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비전에 관한 거, 나의 PT 계획, 어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 있으면 되게 수월해져요. 근데 처음부터 그에게 가서, 있잖아. 이분이 PM인데, PM 설명해줘봐. 그럼, 안녕하세요. PM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오는 게 좋는데, 특별한 경우는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대화를 하는 거죠. 먼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돈을 벌고 싶은지,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돈 벌고 싶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 차에 관한 이야기, 여행에 관한 이야기, 애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 먼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하고 그와 대화를 하면 그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성격인지를 약간의 대화를 통해서 캐치가 되잖아요. 그 후에 제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PM을 소개 좀 하라고 왔는데 이렇게 만나보니 PM을 떠나서 너무 괜찮네요. 멋지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도 나를 멋지다고 하는데 안 멋질 수가 있겠어요? 같이 멋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온 김에 시간이 이 정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멋지다고 했는데 당연히 설명을 뭐 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귀를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막 설명해봤자 피곤한 일이 발생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크기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주면 그가 이거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몇 번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듣지도 않고 자기 조금 공감해줬다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쉽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설명 안 해줬어?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되게 좀 일의 낭비죠. 근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고 막 친구 동생하고 막 하는 데는 그냥 이리 와봐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내가 내 아는 사람 말고 그 다음 단계 아는 사람을 갈 때는 이 사람의 얼굴이기도 하고 내가 되게 어투나 말투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생각이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이분이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와서 말하는 게 되게 엄벙하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싶죠. 제가 가만히 있는데 아토미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하겠어요? 저는 이거 안 할 때도 안 하죠. 똑같아요. 내가 가서 막 설명하면 그분은 아토미 하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이 인지를 해요. 다단계가만. 그 답을 하자고?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지만 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이쪽 업계에 좀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자 마케팅과 애텀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정말 싫어한다.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완전히 틀린 것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되게 간단한 일이니까 이거 완전히 틀린 일이 나타나서 내가 호기심이 생겼고 알아보니 대단하다. 그러니까 다단계 싫어하는 사람은 다단계를 싫어하는 것, 당신이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나랑 통하네. 나랑 공감이 되고 있어. 근데 다단계를 싫어하는데 이거 있잖아. 다단계가 아니라니까. 이게 멤버십인데 그거 틀려.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감에 완전히 빵점이죠. 그 후원하죠. 이게 왜 틀린 줄 알아? 이리로 앉아봐. 이론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감정적인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도 그런 거 너무 싫어해서 안 해요. 라고 인정을 공감이 된 후에 그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원리다. 그게 또 동기부여 안에는 그런 세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달하고 안내하고 저희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소비자예요. 적극적인 소비자고 그 소비자가 정기구독을 하고 정기구독하는 걸 알려줘서 MLM 방식으로 크게 돈을 버는 일이지. 이 MLM 방식은 사업자 마케팅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혹해서 혹한다는 것은 그 다음 생각을 안 하고 돈을 확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내가 왜 했지 이것을? 이게 이제 사업자 마케팅. 거기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성장을 하고 이제 안에서 이제 빙빙 돌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마라. 이게 가르치는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조금 더 알려주려고 보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제가 여 앞에 서는 사람
중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PT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되고 싶대요. 그러면 PT가 되려고 하면 먼저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쓰고 안 쓰고는 본인 마음이에요. PT가 되려면 꼭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좋죠. 그래요? 그럼 저 수업을 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뭘 알려준 것도 없어요. 뭔가 제안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잘할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스스로 하고 잘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주고 준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준비를 했는데 뭔가를 막 가르치고 뭐 하는 사람보다도 한 달 내동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전날 결정을 하고 자기가 정리해서 나온 그 사람이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 일은 어른이에요. 입장 바꿔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고 그가 하고 싶을 때 잘하는 거지 누군가가 뭔가를 가르치고 잘하는 일이 아니.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니에요. 저희가 독일 피엠학교의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나요? 가르치려면 그 정도는 가르쳐야죠. 그 유튜브를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 친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가르치려면 그 정도 가르치세요. 그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세요. 그 정도 가르쳐야 되고, 그도 가르쳐야 되고, 그도 가르쳐야 되고, 언제 그걸 진행합니까? 먹고 좋아, 이렇게 가볍게 쑥쑥쑥 하면 커지는 일인데. 많은 지금 업체들이나 PM 안에서도 가르치는 쪽으로 많이 가는데, 가르치는 팀들은 EVP나 PT에서 다 멈춰 있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 한 사람만 성장을 해요. 뛰어난 멀티플레이 한 사람만. 전수가 안 되고 가볍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현재도 PT고 몇 년 뒤에도 아마 살아있으면 PT일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시작할 때 PT였던 분이 지금도 PT예요. 근데 유지하는지 유지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틀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샘플과 매뉴얼이 저희한테는 있잖아요. 저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쉬운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저희가 자기 팀에 앞에 나와서 제품과 마케팅을 자유자재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나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5명 정도가 제품과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팀은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서서 뭔가를 하도록 안내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양한 부분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뭐 IMM도 아닌데 내가 PT도 아닌데 거길 왜 서? 근데 어떤 분은 IM도 아닌데 서요. 그리고 PT들보다도 더 잘해요. 그럼 과연 누가 팀을 짜고 누가 성장할까요? 저희는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나는 첫 달에 M, 그 다음 달에 SM, MM, IM 이게 달이 걸린 게 아니라 나 첫 달에 VP 해야지, 그럼 VP. 첫 달에 IM 해야지, 그럼 IM. 내가 내 것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막 쓸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쓰시는 분들이 쓸수록 너무 잘합니다. 이제 막 자유자재로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유하고 부드럽지만 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해봤던 사람들은 못 써요. 그래서 화요일 날 쓸 수 있는 사람 빨리빨리 쓰세요. 지금 저희 팀이 이 사무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을 때 빨리 서서 나를 업그레이드 돼야,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야 정말 그분이 PT인 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팀이 잘 되길 바라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게 하는 스폰서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벌어야겠다라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책은, 알아서 보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성공의 8단계 뭐 가르치는 팀들은 이 책을 놓고 교육하고 가르쳐요. 성공의 1단계 명단을 작성한다. 꿈을 만든다.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했으니까 왜 그걸 해야지. 왜 그걸 안 해. 그걸 해야지. 그냥 그걸 막 가르치고 뭔가를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또 누군가도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은 그 정도의 제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비싸고 정말 막 목표가 막 뚜렷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되게 강력하게 팀을 만들고 막 그런 팀들은 그렇게 해요.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세뇌시키고 세뇌되는 팀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의창 선생님도 저번에 발표를 한번 했잖아요. 저는 되게 싫어했었어요. 근데 발표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잘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M이든 SM이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쓰고 서봐야 그 맛을 알고 또 서봐야 그 팀이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안에서 1조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1조 있다. 그럼 인정합니다. 1조 밑에는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을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같이 얼렁덜렁 살아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유연성을 갖추고 그리고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누리면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관련된 책들이. 소사님이 책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20년 정도 하면서 100권도 넘게 봤어요. 이 책에 관련된 것들. 외지가는 지금 다 알아요. 지은이도 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이제 추천을 좀 받으시면 돼요. 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카네기의 인간관계는 그러잖아요. 왜냐면 제품 좋아요. 이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된다. 한 권 정도는 정독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꽤나 같은 말이죠. 이 같은 말도 여러 가지로 쪼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입으로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지 마라. 본인의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파트너를 무지 어렵게 만드는 거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경험도 없어. 그리고 내가 그냥 이거 괜찮네 하고 막 했어요. 내 맘대로. 그렇게 아니라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오시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막 내 맘대로 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 팀들은 내가 했던 방식으로 안 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몰아가요. 실은 그분만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더 유하고 멋지게 할 수 있어. 근데 본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방법으로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숨통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르고 내가 내 팀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충분히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은 시작하자마자 IM 돼요. 제가 이은배 사님이나 박영희 사님이 첫 달에 막 IM 될 때 저분들이 제가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 저분들은 아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없죠. 근데 IM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VP가 됐어요. 그 다음 달에 EVP가 되고.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아는 것도 없는데. 혼자 하지 않았거든요. 같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잘하는 건 이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팀을 하는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이렇게 각기 틀린 성격이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의욕이 크니까 막 세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편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세월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저 친구는 목소리만 클 뿐 제대로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랄지. 또는, 와, 저분은 저런 탤런트가 있는데 되게 그냥 가만히 있었네, 팀을 위해서. 실은 가장 멋지고 기똥차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이거, 이렇게 오토십이지만, 오토십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첫 달에 한 번에 IM을 탁탁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제 팀에 있어요. 어떤 분이 설명을 막 해서, 좋지. IM 해야 돼. 카드 내놔. 1300 탁 긋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팀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할 수 있는데 저는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은 첫 달에 VP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5명이.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어도 내 팀의 누군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볍고 자연스러워야 되고 주도적이고 멈추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들의 개념이 서로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막 밑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여기는 그냥 쉬었다가 어문짓 했다가 쉬었다 어문짓 하다가 자기 일 있다고 바빴다고 하는데 나는 밑에 막 여기 팀을 만들었어. 근데 이 친구는 돈도 많이 벌어. 근데 일은 내가 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약간씩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때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하면 자기가 조금만 보태면 같이 더 큰 효과를 내는데 그것을 모를 때는 그냥 좀 해줘야 돼요. 좀 해주고 해주면서 자꾸 이렇게 때로는 너무 모르면 어느 순간에는 딱 이렇게 끊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제 스폰서십들은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과정들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이쪽으로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방향들을 바꾸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팀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성공하고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의 역할. 내가 팀이 만들어졌는데 내가 빠져있다. 성장하기 힘들어요. 팀이 만들어져 있을 때는 내 역할이 뭐냐? 그럼 내 역할은 이거구나. 그럼 내 역할을 하고 내 역할만 잘해주면 팀이 쑥쑥 커지는데 누군가가 팀이 커지는데 내 역할을 안고 빠져있다. 밑에 가서 아무리 휘적거려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역할만 딱딱 해주면 이 팀이 쑥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멈춰져 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히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만 하면 된다. 제가 이것은 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 격려하고 칭찬했던 분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근데 내가 좀 답답했던 분들은 격려할 때하고 좀 내가 답답하게 느껴졌을 때는 성장이 둔화됐었고, 그래서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분이 못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100% 안 들 수도 있고 사람이 틀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분을 격려하고 칭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거의 전문가가 우리 팀에 또 한 명 있어요. 그 노다지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사람을 놓고 그것만 연구해요. 저분의 좋은 점, 장점 100가지도 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뽑아낼 수 있는지 정말 감탄스러워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분을 인정해주고 그분을 격려해주면, 특히나 어떤 사람이든 저희가 있지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면 내가 일을 할 것도요 100을 하게 돼요. 2가 아니라.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돼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화이팅! 이것을 누가 잘하느냐, 인정을 누가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그 팀이 빨리 성장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했어. 아유,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격려와 칭찬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걸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잘했네요. 계속 쭉 해나가시면 되죠.
더 멋지게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 내가 지적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요. 어른이니까. 내가 이걸 잘 못했는데 이 친구가 격려하고 칭찬하네. 알 텐데. 그지만 내가 나도 모르고 이 친구도 볼 때 칭찬하고 격려하네. 그러면 내가 또 좀 더 잘해볼까? 했더니 내가 이거 좀 잘못된 것이 이제 발견했네. 그러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요. 근데 막 해버리면 거기서 멈추게 되고 기분이 나빠져서 겉으로는 안 나빠지는데 속으로 나빠져 버려요. 그 순간 같이 하는 일이 멀어져 버리죠. 그냥 목표가 PT인데 나도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참고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 저희 일은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일은. 그리고 그렇게 내가 당한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투와 너의 행동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니 나한테는 칭찬과 격려만 해줘라.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해내겠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 이게 진짜 팀이고 멋지게 되는 거지. 이 서로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강해서 내 방식대로 내 주관적으로 막 하는 순간 이분은 그분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는 격려하고 칭찬만 해주면 그분이 알아서 해요. 제품과 회사 설명을 앞에서 섰어요. 너무 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와 너무 잘했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웠는데요. 그분이 진짜 잘해버려요. 이게 칭찬과 격려에 대단히 큰 일이에요. 거기에서 이거 잘못했잖아. 왜 이거 안 넣었어? 이거 안 넣으면 안 되고 이걸 넣었어야지. 그렇게 하고 되겠어? 그러면 그분이 갖고서 그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더 버벅거리고 더 못해. 뭘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냥 격려만 했는데 그분이 알아. 내 저걸 빼먹었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다른 건 또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영상도 쭉 보고 이게 좀 약하네. 그분이 여러 편의 영상과 정리를 해서 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지적하고 뭔가를 하면 그분은 버벅버벅거려요. 그리고 안 쓰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그런 것을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만 하면 돼요. 저기 익산에 문 원장님이 막 미팅을 한다. 문 원장님 너무 잘했어요. 대단해요. 역시 원장님이 하니까 팀들이 이렇게 잘 모일 수가 없어요. 원래 10명 모였으면 5명 모였어도 아이고 원장님 대단해요. 원래 2명 모였는데 5명이나 모였어요. 왜냐면 원장님이 안 왔을 때 10명이 모였으니까. 그럼 원장님 그래? 또 2명이 5명이 했어? 10명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뭔가 기분 좋게 막 하는데 왜 인제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있는 그대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싫어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되게 큰 힘이 돼요. 아이고, 또 이것은 어떤 거냐면, 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진행이 되는데, 쓰고 정리하고 단순함이 아니고요. 실은 단순한 언어와 단순한 플랜과 단순한 모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실은 깊이 들어가고 그들의 고민해야 되고 정말 제품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에 정말 막 5분 10분짜리 전문가들이 했던 것들 맥심들을 다 깊이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단순하고 가볍게 나오는 거예요, 실은.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내공이 쌓이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알고 있지만 되게 자연스럽고 유하고 쉽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팀이 커지면서 그들도 더 깊이 공부하게 돼요. 단순한 것은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 팀이 되게 단순하게 쉽게 하지만 실은 이 안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녹아져 있다고요. 그것은 조금씩 성장하고 팀을 만들어가고 팀을 뭔가 이렇게 독려하고 하면서 알게 되고 보게 돼요. 저희가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단순하게 진행될 뿐 되게 지혜롭고 정말 똘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몇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어벙한 사람이 과연 벌 수 있을까요? 어벙하게 보일 뿐이지. 뭐냐면 어떤 미팅도 내가 어느 순간은 뭔가를 막 잘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아,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욕구가 생겨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쓰고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되게 자연스럽지만 단순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몸에 배이고 내 생활화와 체질이 돼버리면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하니까. 그리고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이 단순한 일을. 그런데 아까처럼 수입이 뭐 15%가 아니라 막 100%, 200% 막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리고 저희가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실은 단순하게 보여도 그 모임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줌 미팅 하시는 분은 줌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투자하고 연구하고 고민해요. 또 앞에 서신 분들도 뭔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공간도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굉장히 좀 대단한 게 그런 것들을 되게 본인 팀과 또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희생하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와, 정말 멋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나의 조금의 희생과 격려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멋진 사람들이 돼서 멋지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큰 유람선 안에서. 너무 이렇게 많아. MLM 마케팅이란 뭔가? 저희가 아까 정기 구독과 MLM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MLM 마케팅. 그럼 MLM 정기 구독은 알겠어. 내가 그냥 3개월 단위로 먹는 걸 늘려나가는 거 알겠어. 그것은 내가 잘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신미래 혁신적인 비즈니스인데 거기에 이 정기 구독과 MLM 시스템이 복합되어 있는데 그 MLM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이걸로 팀이 완성되진대요. 그 MLM 시스템은 아주 간단해요. 아까 어떤 곱셈, 모임 이런 것들을 전수하고 또 성장시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팀이 10명일 때, 20명일 때, 50명일 때, 100명일 때, 200명일 때 하는 일이 좀씩 틀려요. MLM 마케팅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럼 뭐래요? 수습기간이니까 막 배워야 되겠죠? 익히는 거. 그럼 대리가 딱 됐어요. 그럼 수습 들어왔어. 이렇게 안내를 대리가 되려면 있잖아. 이렇게 이거만 하면 돼. 잘 닦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과장이 됐어요. 대리일은 그거지만 과정의 일은 조금 더 틀리겠죠. 대리하고 하고 모임 더 대리랑 회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격려도 해야 되고 그 일이 조금 틀리는데 일의 양은 같아요. 그리고 자기랑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간편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창조해서 하세요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일을 조금 했던 그 일들을 그렇게 이렇게 안내만 받으시면 돼요. 네. EVP인데 뭐 해야 돼? 나 이번에 VP에서 EVP 됐어. EVP인데 뭐 해야 돼? 내 IM인데 IM에서 이 VP를 가려면 뭐 해야 돼? 도대체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해서 인지가 되면 하시면 되고 인지가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소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일들을 조금 했던, 각자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정말 재밌고 즐겁게 성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일을 안 했어? 그 일을 안 하니까 다 안 하잖아. 서로 이렇게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이게 되죠. 지적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MLM 마케팅은 직급에 따라 좀 틀리다. 이제 그런 것 정도만 인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MLM 마케팅은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단계에서 성장한다. 그런데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그리고 탄탄하게 성공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분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남원에 내가 11월 달에 PT가 될 거야. 나는 PT의 자세로 내가 팀을 짤 거야. 그다음에 PT, EVP 하나, VP 하나, VP 하나, IM 딱 해서 그러면 VP를 되기 위해서는 이분도 어떤 분이랑 같이 해야 될 거고 그분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 거고 그 뭐 IM에서 VP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PT의 목표가 딱 잡히는 순간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팀의 그림이 짜지죠. 그 그림을 짜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리고 이번 달엔 이렇게 그 다음 달엔 VP, 그 다음에 1VP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고 나 이걸 하는데 스폰서 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잘 안 되니 와서 동기부여 좀 해줘. 모아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딱 세워놓고 따닥따닥 하면 그분은 돼요. 7, 8월에 될지 11월 달에 될지 12월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나타나냐에 따라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PT의 목표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PT 그림이 짜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PT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행 몇 번, 얼마, 그러면 내가 PT가 이미 된 거예요. 그리고 그 PT가 후원하는 것과 IM이 후원하는 건 완전히 틀려요. 내가 PT의 마음가짐이 있는 순간 나는 PT가 돼서 내가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 이게 대단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런 것들처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PT가 되려면 그러기 위해서 PT 마인드로 계속 하고 고민하고 하겠죠. 훨씬 빠르고 탄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LM. 아유, 아니, 끝이다. 이게, 소비자 마케팅과 사업자 마케팅 구분하기, 판매하지 않고 정보만 전달한다. 소비자를 소비자 모임에 안내한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코칭한다. 이게 소비자 마케팅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격려와 칭찬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겠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고 요것을 중심으로 깊이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자 마케팅 같은 경우는 PM에서도 사업자 마케팅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시작할 때 PT였는데 지금도 PT예요.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얼굴 보니까 유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럼 유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2년 동안 PT를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이 소비자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외에 막 자기 주관적으로 한다든가 막 새로운 어떤 우리 팀에서 공유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것은 내가 나로부터 사업자 마케팅을 진행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자 마케팅으로 가지 않으면 그 팀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을 머리에 정확히 넣어주셔야 돼요. 가볍잖아요. 이것을 전제로 스폰서십하고 상의를 하면 이 가벼운 것으로 인해서 팀이 막 커지는 것들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사업자 마케팅은 정말 인격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격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사업자 마케팅은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무거워져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받을게요. 질문.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없죠? 네? 있나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저렇게 생각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데, 상대방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생각해 놓으면 되게 간단하다. 사람들은 다단계를 왜 안 하나? 왜 안 하지? 막 팔로 당기면 싫고, 누구한테 강매해야 되고, 막 고객 관리하고, 막 제품 뭐 펑펑 배달해 줘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싫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 해도 귀찮고, 되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인지가 되면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알려만 주면 돼요. 그럼 뭔데? 알려주면 돼요. 나도 내가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토요일에 와서 네가 한번 봐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내가 막 설득해서 설명하기에는 이게 30년 정도 이 다단계가 진행이 왔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골수들, 세뇌된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희도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보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상품이 뭔가 몽땅 저는 이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정말 멋진 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 시간에 참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멋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번 연도 안에는 정말 다 PT가 좀 됐으면 좋겠다. PT는 800에서 한 1,500 정도 되잖아요. 여행도 1년에 한 3번, 4번 가고. 그 다음에, 재정과 그 시간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단계가 PT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꼭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이번 연도 안에 꼭 PT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장시간 안내를 했죠. 우리 김성근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PT 매뉴얼을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오늘의 주제를 드린 거 있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사실은 PT 매뉴얼이든 IMM 매뉴얼이든 저희 팀의 매뉴얼의 색깔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거에다가 각자가 그 느낌, 그날의 주제를 직접 경험하고 말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팀 안에서는 지금 인원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두 번째로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문자에다가 이렇게 주제를 넣어드렸을 거예요. 그 주제를 소그룹별로 만났을 때 뭔가 지식을 전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는 대화를 그들이 스스로 해보게 하면 그 느낌을 이어내려 갈 수 있어요.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건 아까 우리 김승훈 사장님께서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사실은 오늘 저 들으라고 김승훈 사장님이 계속 얘기하신 거거든요. 딴 사람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자 마케팅에 아주 익숙해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요. 진짜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제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복제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유연함이라고 하는 건 깊은 것이 아니고요. 단순한 거예요. 그 영역을 이렇게 조금 느끼셔서 이제 PT 매뉴얼 안에 오늘 왔는데 듣고 좋았어 박수 치고 집에 가는 걸로 끝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원하는 핵심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속에서 그 주제에 맞게 한 주 한 주 생활을 하셔서 오늘 받은 이 느낌을 내일 모레 바로바로 전해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럴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늘 나와서 하는 거, 저기 도우미 한 분 도와오셔서 저기 액티 선물 전달 좀 해주세요. 지난주에 책 구입하셨다고 한 두 분 계시죠? 이승지 사장님하고 정인숙 사장님. 액티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단순하지만 선착순 8분에게 저기 하신 분이 계시죠? 한 분과 안 한 분은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니까 전라도 촌말 나오네. 자, 그날 저한테 쭉 올라온, 저한테 개인적이 아니라 그 온라인에게 올려서 온 순서대로 제가 이름을 부를게요. 경어는 생략할게요. 저기 황선희님은 저기 멀리 계시죠? 창원에 계시니까 전달해 드릴게요. 심재강님, 오늘도 계시는지 유튜브에 한번 보시죠. 참석돼 있으면 드립니다. 참석 안 돼 있으면 안 드립니다. 자, 최정선님 문자로 체킹해 주세요. 김명준님, 조한숙님 체킹해 주세요. 최성경님 빨리 갖다 주세요. 이은하님 안 왔죠? 체킹해요. 사진. 얘가 아니라 사진. 저 나머지는 다 체킹했어요. 고경혜님 체킹. 없으면 뒤에 한 분 후보자가 계세요. 9번째 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다 드렸나요? 체킹 됐나요?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시간으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커지셨어요? 본인이 좀 틀리신데?